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최근에 누가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준 적이 있으셨나요? 자식들, 친구들, 아무도 없었다고요? 괜찮습니다. 나는 가족이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자식에게 연락이 왔나, 누가 나를 찾았나 하고요. 그런데 아무 연락이 없으면 괜히 마음 한구석이 서운해집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손주까지 돌봤습니다. 내 시간은 없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잊고 살았죠.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하나보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나는 혼자입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분명 가족은 있는데 더 외로워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이제는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는 걸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혼자 사는 분의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혼자 살아도 괜찮아지는 인생의 이야기예요. 아니, 어쩌면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는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속 무언가가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올해 72살 김혜자님이십니다. 애자 씨는 평생을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살아왔어요. 23세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지만 말수가 적었어요. 애자 씨의 마음을 자상하게 물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게 그 시대의 현실적인 결혼 생활이었으니까요. 아이 셋을 낳아 키웠습니다. 큰딸, 아들, 막내딸. 아침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 학교 보냈습니다. 시부모님 병원 모시고 저녁 장 보고 빨래하고 또 밥 짓고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그 사이 제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죠. 그러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68살 때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이 떠나고 집에 혼자 남았어요. 그때 처음 느꼈대요. 아, 나는 이제 혼자구나. 자식들은 모두 독립했습니다. 큰딸은 부산에, 아들은 수원에, 막내딸은 외국에 살고 있었어요.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통화는 길지 않았어요. 엄마 잘 지내시죠? 몸 조심하세요. 그게 다였습니다. 애자 씨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빈 거실을 바라봤대요.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애자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지금 이 순간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 걸까? 그 질문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고 합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대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밥을 해도 혼자 먹으니 맛이 없었어요. TV를 봐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가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자주 걸면 부담스러워할까봐 일주일에 한 번만 걸었습니다. 통화는 늘 짧았어요. 엄마, 지금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면 더 외로웠대요. 애자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내 인생은 이제 끝인가?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 갔어요. 자식이 사준 책을 반납하러 간 길이었습니다. 도서관은 조용했어요.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책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애자 씨는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걸었어요. 그러다 한 권의 책을 꺼냈습니다. 제목은 기억나지 않지만 내용은 기억해요. 노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애자 씨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거운 느낌으로 움직였대요. 그래, 나는 아직 살아있잖아. 그날부터 애자 씨의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애자 씨는 작은 결심을 했어요. 이제 남은 인생만큼은 내가 결정하고 살고 싶다. 그 결심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스스로 정했습니다. 평생 5시에 일어났지만 이제는 6시에 일어나기로 했어요. 1시간이지만 그 1시간이 자유였습니다. 둘째, 밥을 간단하게 먹기로 했어요. 평생 남을 위해 정성껏 밥을 차렸지만 이제는 혼자니까 편하게 먹기로 했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 계란 한 알,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밥이 더 편했대요. 셋째, 전화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식이 전화하면 받고 안 하면 안 받기로 했어요. 대신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애자 씨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대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외로움의 종류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전에는 나는 버림받았다는 외로움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는 혼자다는 외로움이었습니다. 그 둘은 완전히 달랐어요. 버림받은 건 상처입니다. 하지만 혼자인 건 선택이에요. 애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혼자 사는 건 실패가 아니구나. 이건 내가 선택한 삶이구나. 그 깨달음 이후 애자 씨의 하루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잠시 멈추고 솔직하게 생각해 보실래요? 혼자 산다는 것, 그게 정말 불행일까요?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가족이 있어야 행복하다. 혼자 늙으면 불쌍하다. 자식이 없으면 외롭다. 하지만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혼자 사는 노년이 오히려 축복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5가지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누구 눈치도 안 보는 삶입니다. 애자 씨는 요즘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요. 일어나서 창문을 엽니다. 아침 공기가 들어와요. 커피를 한 잔 내립니다. 그리고 창가에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커피를 마셔요. 아무도 재촉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밥은 언제 차려요? 하고 묻지 않아요. 평생 누군가의 시간표에 맞춰 살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잠드는 시간 모두 스스로 정해요.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일이 인생을 바꿔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게 혼자 사는 삶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는 거예요. 애자 씨는 요즘 일주일에 2번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웁니다. 평생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이에요. 무엇을 먹을지, 어디를 갈지, 누구를 만날지, 모든 게 이제 애자 씨가 정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가장 큰 자유예요. 세 번째, 인간관계의 평온입니다. 애자 씨는 이제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요. 사람을 덜 만나니까 오히려 외롭지 않대요. 상처받지 않으니까요.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외롭습니다. 혼자 있음과 고립은 달라요. 혼자 있는 건 선택이고 고립은 강요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게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요. 네 번째, 건강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이 가족과 사는 노인보다 건강 지표가 더 좋은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왜일까요? 혼자 사는 노인은 자기 건강을 스스로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애자 씨도 혼자 사니까 오히려 밥을 잘 챙겨 먹고 매일 산책을 나가고 약도 스스로 챙겨요.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줄었대요.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까요. 5번째, 경제적 자립입니다. 애자 씨는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살아요. 혼자 살면 돈이 많이 안 듭니다. 중요한 건 큰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기대지 않아도 스스로 관리 가능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
그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 5가지가 혼자 사는 삶이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혼자 살면서도 행복하게, 당당하게, 만족하며 눈 감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자 씨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첫 번째 방법은 건강한 모닝 루틴입니다. 애자 씨는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요. 일어나자마자 50번 가볍게 제자리에서 뛰고 레몬물 한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요. 간단한 스트레칭을 10분 정도 합니다. 목을 돌리고 팔을 뻗고 허리를 천천히 굽혔다 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아침 식사를 합니다. 거창하지 않아요. 계란 한 알, 김치, 된장국, 현미밥 반 공기. 간단하지만 영양을 생각한 식사예요. 식사 후에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봅니다. 이 루틴이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된대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모닝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꼭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레몬물 한 잔 마시기, 창문 열기, 간단한 스트레칭,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순서로 하는 겁니다. 그 규칙성이 하루의 안정감을 준다고 해요. 두 번째 방법은 혼자 먹어도 제대로 먹는 식사법입니다. 혼자 살면 밥을 대충 먹게 되잖아요. 라면으로 때우거나 빵으로 끼니를 넘기거나 아예 굶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애자 씨는 달라요. 혼자 먹어도 밥상을 차립니다. 간단하지만 제대로 차려요. 아침은 계란과 김치, 점심은 국과 반찬 2가지, 저녁은 생선이나 두부. 거창하지 않지만 단백질과 채소를 꼭 넣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대요. 밥을 먹을 때 TV를 끄는 거예요. 혼자 먹으니까 심심해서 TV를 켜놓게 되는데 그러면 음식 맛을 모른대요. 애자 씨는 TV를 끄고 조용히 밥을 먹습니다. 밥 한 술 한 술을 천천히 씹으며 먹는 거죠. 그러면 음식의 맛이 느껴진대요.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나면 이렇게 말한대요. 잘 먹었습니다. 혼자 있어도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혼자 먹더라도 제대로 드세요. 그게 자신을 존중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감사일기 쓰기예요. 애자 씨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공책을 꺼낸대요. 그리고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씁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산책할 때 기분이 좋았다. 이웃집 할머니가 인사를 해줬다. 반가웠다. 저녁에 먹은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잘 끓였다. 이렇게 아주 작은 일들입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매일 쓰다 보니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국물, 편한 잠자리.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감사할 일이었던 거죠. 감사 일기를 쓰면 하루가 달라진대요. 부족한 것보다 가진 것이 보여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온해진대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공책 한 권 준비하시고 매일 저녁 감사한 일 3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분명히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네 번째 방법은 취미 활동입니다. 애자 씨는 일주일에 2번 서예를 배우고 1번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어요. 취미가 있으면 하루에 기다림이 생긴대요. 수요일에 서예 수업이 있어. 그 생각만으로도 월요일과 화요일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취미는 꼭 배우는 것일 필요는 없어요. 뜨개질을 하셔도 되고,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 노래를 부르셔도 되고, 걷기를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내가 좋으면 돼요. 애자 씨는 말합니다. 서예를 배우면서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나도 뭔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구나.
나도 배울 수 있구나. 평생 누군가를 돌보기만 했던 애자 씨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배우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른대요. 여러분도 취미를 시작하고 싶으세요? 생각나는 게 있다면 하나 만들어 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5번째 방법은 규칙적인 산책이에요. 애자 씨는 매일 오후 3시에 산책을 나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능한 한 매일 나간대요.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30분 정도 걸려요. 걸으면서 애자 씨는 주변을 관찰합니다. 오늘은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구나. 저 벤치에 앉아 있는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오시는구나. 저 강아지는 오늘도 주인을 졸졸 따라다니는구나. 걸으면서 보는 풍경이 하루를 풍요롭게 만든대요. 그리고 걷는 것 자체가 건강에 좋잖아요. 다리 근육이 유지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무엇보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는데 밖에 나가면 기분이 달라진대요. 햇빛을 쏘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요. 애자 씨는 산책을 하루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한대요. 오늘도 오후에 산책을 나가야지. 그 생각이 하루를 지탱한대요. 여러분도 규칙적으로 산책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으시면 됩니다. 그 규칙성이 삶의 리듬을 만들어요. 이 5가지가 애자 씨가 실천하는 혼자 살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거창하지 않아요. 아주 작고 일상적인 일들이죠. 하지만 이 작은 일들이 모여서 하루를 만들고 한 달을 만들고 1년을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인생을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혼자 사는 건 외로운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외로워요. 하지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나쁜 건가요? 우리는 평생 외로움을 피하려고 살았잖아요.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로움은 나쁜 게 아니에요. 외로움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결국 혼자 태어나서 혼자 살다가 혼자 떠나요. 조선시대의 학자 정약용은 이런 뜻의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혼자 와서 혼자 간다. 그 사이의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애자 씨는 이제 알아요. 혼자 사는 삶이 외로운 게 아니라 혼자여도 무너지지 않는 삶이 완성이라는 걸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함께 있어야만 행복한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삶이에요. 그 사람이 떠나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로운 겁니다. 애자 씨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자식이 전화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친구가 안 만나줘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애자 씨는 이제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알거든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나 자신과 친한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과 친해지려고 애썼잖아요. 하지만 정작 나 자신과는 친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외로운 거예요. 나 자신이 낯설거든요. 하지만 혼자 사는 삶은 나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애자 씨는 이제 자기 자신을 알아요. 아침에 뭘 먹고 싶은지, 오후에 뭘 하고 싶은지, 저녁에 어떤 기분인지 모두 압니다. 그래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거예요. 혼자 사는 삶은 실패가 아닙니다. 혼자 사는 삶은 완성이에요. 인생은 결국 혼자 떠나는 길입니다.
중요한 건 혼자 남았는가가 아니라 혼자여도 무너지지 않는가예요. 그리고 그 힘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실래요? 나는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까? 만약 후자라면 그건 진짜 외로움입니다. 가장 외로운 건 혼자 있을 때가 아니에요. 가장 외로운 건 함께 있는데도 혼자라고 느낄 때입니다. 애자 씨가 그랬어요. 가족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외로웠대요.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고 존재해도 보이지 않고 함께 있어도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진짜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와 함께 있거든요.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만약 내일 하루를 온전히 나를 위해 써도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 눈치도 안 보고, 아무 설명도 안 하고, 오직 나를 위한 하루. 뭘 하고 싶으세요? 많은 분들이 빨리 대답하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평생 그런 질문을 자신에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애자 씨는 이제 답을 알아요. 나는 아침에 천천히 커피를 마시고 오후에 책을 읽고 저녁에 공원을 산책하고 싶다. 아주 간단하죠? 하지만 그게 애자 씨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답은 무엇인가요? 애자 씨는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혼자 늙는 것도 혼자 떠나는 것도.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조금 놀랐어요. 왜 두렵지 않으세요? 애자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떠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다 살고 떠나는 거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남았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혼자 늙고 혼자 떠나면 불쌍하다. 하지만 애자 씨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혼자 늙고 혼자 떠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완성하고 떠나는 거다. 그 차이가 모든 걸 바꿔요. 인생은 결국 혼자 떠나는 길입니다. 누구도 함께 갈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떠날 때 후회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그 확신을 가지고 떠나는 것, 그게 인생의 완성이에요. 애자 씨는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살고 스스로 만족해요. 자식이 전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친구가 없어도 괜찮아요.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애자 씨는 이제 자기 인생의 주인이거든요. 여러분, 혼자 사는 노년은 실패가 아닙니다. 혼자 사는 노년은 당당하게 혼자 살다 스스로 만족하며 눈 감는 삶이에요. 그게 어쩌면 인생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애썼어요. 이제는 내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도 됩니다. 혼자 산다는 건 버림받음이 아니에요. 혼자 산다는 건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요. 애자 씨는 말합니다. 나는 이제 행복해요. 정말로.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압니다. 애자 씨의 얼굴에서 평온함이 보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혼자 살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혼자 늙어도 당당할 수 있어요. 혼자 떠나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지금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혼자여도 무너지지 않는 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노년의 진짜 행복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년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누군가에게 기대는 노년인가요? 아니면 스스로 서 있는 노년입니까? 함께 있어야만 괜찮은 노년인가요?
아니면 혼자 있어도 괜찮은 노년입니까? 답은 여러분이 정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혼자 사는 노년은 불행이 아니에요. 혼자 사는 노년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어쩌면 인생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일지도 몰라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온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당당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